레빗 동영상 강좌 9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아입니다. 오늘은 좀 목소리가 좀 많이 꺼져 있죠. 지금 오늘이 2014년도 10월 18일입니다. 예, 18일이고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녹화를 하려고 하면서 이제 쭉 하려고 그러다 보는데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일주일에 두세 편씩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잡설은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벽체하고 이제 슬러브까지만 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뭐 저도 포함해서 모두가 그렇죠. 뭐, 빨리빨리 귀찮은데 빨리빨리 하지 뭐, 성질 급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레빗을 하니까 뷰로 보이는 게 이제 좀 화려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그 건축하시는 분들이 상상하는 게 그냥 바로 눈앞에 딱딱 튀어나오는 줄 알고 계세요. 그게 안 되죠. 집 지을 때 내가 상상을 하던 꿈꾸던 집이 모양이 그걸 표현하기도 힘든데 상상만 하면 바로 나면 그게 마법사죠. 이게 건축하겠습니까? 그다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회색에 이거 야 이거 뭐 스케치업보다도 못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시죠. 분명히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초보적인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의는 좀 서두르겠지만은 너무 그 조급해하지는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1층 평면도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층 평면도에 보면은 이제 그 기초 바닥하고 이렇게 벽체가 있는 게 보이고요. 2층 평면도에 가 보시면은 여기 이제 자 이거 사실적으로 좀 바꿔버리면 바닥이 있고 내벽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번에 요 부분을 이제 계단을 넣는 걸로 이렇게 계단을 넣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3층을 가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그리고 해상도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이제 뭐 와이어 프레임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 선만 굵게 보이죠. 선 굵게 보이는 거는 요거로 해서 좀 간단하게 보이고. 자, 일단은 그 계단을 한번 먼저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서 설치를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이니까 2층에서 이렇게 보이는 데서 보겠는데, 자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하면서 한 가지 이제 그 좀 뭐랄까 잘 어떻게 보면 잘못 깨워 맞춘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커서를 벽과 바닥 사이에 갖다 놓으면 벽이 하나가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탭 키를 키보드에 있는 탭 키를 누르면은 벽 전체 연관된 벽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한 번 더 클릭 저 탭을 누르면은 또 작은 연관된 벽체가 나오고 한 번 더 탭을 하면은 자 이번에는 좀 다르죠. 여기서 클릭을 해봅니다. 선택을 해보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이거 뭐냐면 슬라브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커서가 위치되어 있는 위치에서 거기서 탭키를 누르면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 계단이 들어갈 건데 지금 바닥이 막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 계단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바닥이 뚫어주면 좋겠는데 레빗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지워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보면 수정 모드에서 경계 편집이 뜹니다. 경계 편집을 딱 누르면은 자 색깔이 바뀌면서 이 핑크색 바운더리가 나타납니다. 자, 이 바운더리를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 건데 뭐 여기는 기존에 벽체가 있으니까 제가 선 선택을 해서 벽의 끝쪽 선 하나 선택을 해주고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라색 선이 좀 많이 핑크색 선이 좀 많이 늘어났죠. 편집을 해줘야지 되겠죠. 예, 이렇게 필렛을 해주고 그다음 자 이거는 이제 쓸데없는 선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필렛을 해주고 이렇게 필렛을 해줘가지고 이제 하나의 닫힌 폐곡선이 되는 걸 만들어주고 오케이를 합니다. 또 벽과 겹칩니다. 항상 결합하고 겹치는 벽에서 절단하게 쓰가 나는데 이거는 해주지 마세요. 이건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해주고 나면 나중에 막 이상하게 바닥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조건 꺼주시고 막 벽이 중간에 잘리고 그래요. 보기 흉합니다. 자 여기 벽인데 여기 벽이 없는 걸로 이제 색깔이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3층도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3층도 똑같은 상황으로 자 이게 처음에 이 슬라브를 잘 만들었으면은 이제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슬라브를 잘 안 만드는 바람에 아이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다시 아이고 이 벽체네요. 자 슬라브를 선택하고
경계 편집을 하고. 자, 좀 전에 보셨으면 이게 살짝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슬라브는 이렇게 경계 편집이 뜨지만 벽체는 경계 편집이 안 뜹니다. 왜? 벽체는 경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 선을 선택하는 툴은 자주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이게 선택한 다음에 ESC 눌러가지고 편집을 하는데 잘 선택하는 거는 이제 하다 보면 이럴 때는 요거 쓰고 저럴 땐 요거 쓰고 이렇게 응용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또 아니요 하고. 자, 그럼 지금까지 작업한 게 어떻게 되는가? 3D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뻥 뚫렸죠. 예, 이렇게 뻥 뚫리는 이게 정상으로 된 겁니다. 이제 원칙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거 벽에 지금 바닥이 튀어나온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다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수정을 해줄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 하고 바로 2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단을 설치를 할 때는 건축에 이 계단이 나오는데 이 계단 편집이 제가 할 때 가장 힘든 작업이기도 합니다. 구성 요소로 기준하는 게 있고 스케치로 기준하는 게 있는데 어떤 그 특별한 모양, 자기가 편한 모양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스케치 기준으로 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그 가이드, 그러니까 도움말이 이렇게 그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이한 형태의 계단을 만들 때 이렇게 씁니다. 구성 요소 기준 계단은 뭐냐면은 원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계단 양식대로 갑니다. 요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단 뭐 이렇게 보이는데 실행, 계단참, 지지 이렇게 나옵니다. 뭐 난가 뭐 여러 가지 선택하는 게 있는데 일단 실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단 모양이 나오는데 예, 그냥 요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계단이 좀 이상하게 났죠.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자, 3D를 보겠습니다. 요거 좀 잘려가. 요 뷰는 이제 시시각각으로 형태를 마음대로 바꿔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오케이를 해줘야지만 이 단면 상자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단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계단 모양이 보면 여기서 잘렸잖아요. 자, 왜 그럴까? 제가 계단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그냥 대충 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워버리겠습니다. 다시 2층으로 가서요. 자, 모델 선으로 일단 기준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이가 어디 갔어? 자, 여기서 이 정렬 치수를 하게 돼버리면 중심선만 잡고 이 끝선을 못 잡아요. 그래서 그냥 룰러로 이렇게 거리를 재볼 수가 있는데 이 룰러는 일회성입니다. 계속 표현이 안 됩니다. 36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약 한 1.2m, 1.2m 줄여야지 이제 계단이 좀 낫겠죠. 1.5m 하는 게 좋은데 1.2m로 한번 해볼게요. 그거는 뭐 설계하시는 분의 의도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자, 전에 이 선을 이제 뭐 카피를 해도 되겠지만은 이게 오프셋이에요. 간격대 여기. 오프셋을 딱 누르고 수치를 얼마 띄울 것인가 12,000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를 요 선을 딱 선택을 해주고 이쪽을 이게 뭐야 왜 이래 다시 다 찍고 오프셋을 눌러주고 12,000을 해주고 선택을 하고 왜 선택이 안 돼? 다시 한번 왜 이러지? 제가 뭘 잘못했나 봅니다. 12만 이런 죄송합니다. 1200을 해주면은 1200 간격을 띄고 이거 봐라 이거 너무 좁죠 계단으로. 제가 잘못 잡은 거니까 요거 지워줘 버리고 다시 오프셋. 그래도 1m는 돼야지 900은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 선을 잡아줘야 되니까 일단 자 여기 보면은 그 익스텐드죠. 이게 이제 벽에 닿는 거란데 이게 멀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를 선택을 하고 여러 개 죄송합니다. 코트를 전다. 하나를 선택하고 여러 개를 누를 때요. 이게 캐드하고 다른 게 겁니다. 캐드는 요거 찍고 요거를 찍어서 사라지게 하잖아요. 얘는 요거 찍고 도달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오버된 건 줄어들게 해주는 겁니다. 저도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캐드하고 한글 저기 뭐야 이 레빗하고 같이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헷갈리게 됩니다. 요거 아까 저희 12만에 맞췄던 거 이거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헷갈리게 되니까 그런 것만 좋은 건 좀 주의해 줘야 된다. 자, 여기다 가운데 선을 좀 그어주려고 그러는데, 가운데 선을 그어주려면 또 돌아가야 되니까, 이게 제가, 그, 뭐죠? 패널이 아니라, 예, 신속 접근 막대, 거기에다가 이제 등록해 놓은 걸 사용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겠지만은, 그, 오스냅이나, 뭐, 기타, 뭐, 스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을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이게 끝선으로 잡아도 되지만은, 다시 한번 계단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게 끝선으로 되나요? 보면은 끝선이 아니죠.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 계단 진행을 중심으로 할 거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외부 지지냐, 요거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래서 뭐 외부 지지, 왼쪽, 네. 자, 딱 찍어주고, 딱 찍어주고. 자, 지가 알아서 여기 계단참까지 만들어줘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인면도에서 높이를 정해놨지 않습니까? 이 높이를 정해놓은 거에 따라 가지고 지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여기 이렇게 계단 단수랑 뭐 길이랑 이런 거를 해줍니다. 다시 자 3D로 가보겠습니다. 자 계단이 생겼는데 이 계단이 2층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1층에서부터 3층까지 가야 되니까 뭐 심지어는 옥상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일단은 이 계단을 완성을 시켜야죠. 뭐 좀 고도가 안 맞는다고 나옵니다. 이거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자 계단을 일단 선택을 해줍니다. 그 베이스 레벨을 1층으로 바꿔주죠. 그리고 상단 레벨을 3층으로 해줬고, 예, 그 다음에 다층 상단 레벨이냐 없으면 되는데 뭐 지붕까지 갈 거다. 나중에 갈 수 있다. 아 이게 뭐 최대 계단 수가 뭐 안 맞는다. 이게 자동 계산해서 뭐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냥 1층 해서 갖고 다층 상단을 없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게 다층 상단은 뭐냐면 얘가 자동으로 착착착착착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층에 올라가지를 못했잖아요 얘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요령을 부려야 돼요. 요거를 하나 더 카피해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꼼수 좀 부리겠습니다. 자, 1층 높이를 27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예, 2700. 아유, 3층도 야, 너도 2700. 자, 너도 2700. 자, 2700 됐습니다. 다시. 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맞았습니다. 제가 베이스 레벨 1층이고 상단 레벨 3층으로 했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2층으로 해줬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가 이제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층으로 해서 지붕까지 해줘야, 자 보십시오, 지붕까지 올라갔죠. 근데 뭐가 안 맞죠? 왜 안 맞을까요? 자, 여기서 배면도 요걸 클릭하면 배면도처럼 보이는데 전체적인 높이를 지금 제가 안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단수를 더 늘려야 되고 뭐 이런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 이제 수정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그거는 일단은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수정도 해보죠. 계단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계단 편집을 누르면 다시 원상태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누르고 자, 이 계단이 잡으니까 좀 늘리자.
얘가 좀 이상하네요. 그쵸. 자, 이렇게 높이면은 이걸 3D로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아직 지금 수정 중이래 가지고 적용이 안 됐어요. 모두 확인을 하면은 또 뭐가 안 맞는다고 나오네.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걸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계단은 나중에 좀 더 심층화된 작업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다시 이제 1층으로 가겠습니다. 자, 1층에 개장은 됐고, 자, 이걸 원래는 사실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고, 예, 뭐 자, 1층에 이 발코니 부분인데 이 발코니보다는 여기는 이제 출입문으로 봐야 되겠죠. 출입문으로 봐야 되겠다. 자, 문은 어떻게 넣느냐? 건축에 보면 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의 종류가 요걸 클릭하면 여러 종류가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는 그 주출입구니까 이게 이제 문이 종류가 많지가 않죠. 미닫이 패널 1.8m에 2134 요거로 되는 걸로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을 넣을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쪽을 향하면은 이 아래쪽을 향하면 안쪽을 향하면은 바깥면이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항상 바깥쪽이 향하도록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격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63은 똑같죠. 이게 움직이면은 지금 이제 이게 적당히 맞춰주는데 이게 정중앙입니다. 자, 문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한번 보실까요? 자, 단면 상자를 키워가지고 자, 문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제 문이 달린 거로 보이는 겁니다. 1층에. 그 다음에 옆에 대지 이쪽이 좀 넓은 공간이니까 요게 이 창문으로 쭉 보이면 좋잖아요. 근데 요거는 요거는 이제 커튼홀로 이제 대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근데 커튼홀로 하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벽을 지붕까지 다 올렸기 때문에 이 위까지 전부 다 커튼홀이 됩니다. 그래서 커튼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계단이 있는 부분이니까. 자, 커튼홀로 바꾸는 거는 3D 도면에서 보면서 하죠. 자,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선택이 안 됐을 때 맞겠지만 선택이 되면 보이죠. 건축 벽체에 보면은 벽에 커튼홀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 상태는 커튼을 설치할 때 되는 거고, 요거 선택을 해봐야 변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요거를 ESC 누르고 선택을 한 상태에서 여기 떴죠. 그러니까 건축에 있을 때도 제가 선택을 하면은 뭐 수정 바뀌어가지고 요 벽에 대한 것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면은 자, 쭈루룩 밑에 보면 커튼홀, 외부 유리, 점도 이렇게 씁니다. 자, 이 차이가 뭐냐면 커튼홀은 정말 100분에서 커튼홀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들어옵니다. 자, 외부는 뭐냐면 유리가 걸려있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점도는 그리드가 나눠져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 커튼홀을 막 디자인을 하고 그리드를 막 이렇게 와리를 나누고 막 이런 걸 하신다 그러면 커튼홀로 하거나 외부 유리라는 게 좋은데 초보자들은 그냥 점두로 가시는 게 편합니다. 자,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 커튼홀을 변했습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죠? 왜? 커튼홀 파라페까지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파라페까지 올라갔죠. 이런 경우에는 상위 지붕을 레벨이 아니라 지붕으로 하는데 상단 간격 띄우기를 마이너스 600 정도로 주는 게 딱 좋죠. 그쵸? 예.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600까지가 커튼홀로 전시가 되고, 자, 다시 한번 이 커튼홀로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 다시 벽을 하기를 어려우니까. 그리고 얘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복사를 하는 거예요. 요 복사입니다. 붙여넣기를 해서 선택한 레벨 어디에다 놓을 건데 지붕 지붕에 올라갔어요. 커튼홀. 그럼 여기에다 이 단면 상자에 지금 잘렸죠. 이 커튼을 이렇게 놓을 수는 없잖아요. 자, 이거는 또 바꾸는 거예요. 커튼홀 잡고 얘는 그냥 일반 200mm 잡고, 자, 지붕에서 베이스 간격 아까 천정에서 600 됐잖아요. 이번엔 지붕에서 마이너스 600이니까 600 아래로 띄고, 자, 상단 간격은 파라페 높이 1100. 자, 그러면은 상부는 이렇게 벽이 돼 있고 커튼홀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예, 그럼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1층에 여기는 뭐 일단은 이런 식으로 놓고 여기 좀 막혔다고 생각하고 2층을 가보겠습니다. 자, 2층에 계단으로 오면 여기가 현관이지 않습니까? 현관인데 여기 낭떠러지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벽을 안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벽이 아니라 이제 바닥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 계단참을 넣게 돼 있는 건데 뭐 계단참을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뭐 계단참 모양을 이렇게 하면 이걸 이제 찝어줘야 되니까 그냥 펜툴로 해가지고 직사각형으로 해서 적당히 해가지고 딱 놔주고 오케이 해주면은 이거 계단참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일단 얘가 되게 재미있는 게 그냥 이거 선택해서 투명으로 보겠습니다. 계단참은 그 층에 걸린 게 아니라 중간에 걸리는 거죠. 중간에. 그러니까 여기에다 만들 걸 내가 여기다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요 부분은 계단참을 만들면 안 돼요.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이거 왜 안 보일까요? 당연히 밑에 아래로 꺼져 있으니까 지금 이 가시 거리 이거 아까 내가 3층을 했구나. 3층에 여기 이거 지워져 버렸어요. 얘도 다 계단참이고 계단참하고 난간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일단 2층으로 가셔가지고 2층의 요 부분은 바닥 슬랍으로 책정을 해줍니다. 일반 바닥으로 해줘가지고 자 요럴 때 되게 이제 또 하나 가르치는 게 뭐냐면 대충 이렇게 찍어줘요. 이거 정확하게 맞추려면 힘들잖아요. 캐드처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대충 맞춰주고 이 정렬 이게 정렬 맞아요. 정렬로 자 붙고자 하는 면에다 대고 찍어주고 찍어주고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아까 잠수 생겨 찍어주면 뭐냐 계단이 움직이면 얘도 같이 움직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편하죠 그런 거. 계단 참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현관문을 답니다. 문 이번에는 문 아까 됐고 현관문은 스틸로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 보면 900하고 2100 900이 2100짜리입니다. 근데 현관은 일반 문은 900을 쓰지만 현관문은 1m짜리 쓰잖아요. 그럼 얘를 하나 더 만들 필요 있어요. 유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유형 편집을 누르셔가지고 다른 거 여기서 수정을 해버리면 다 수정이 해버리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요.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하면은 여기 이게 두 번째라고 2라고 넘버가 붙는데 이걸 바꾸고 이걸 자 1m에 2.1m 높이 2.1m짜리 문을 만든다고 딱 했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하면 될까요? 확인하면 아니죠. 치수를 조정해 줘야 되죠. 여기 요거 폭 900을 1000 하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자 없었던 1000에 2100짜리가 하나가 더 생겼죠. 자 이 유형이 생긴 겁니다. 자 이 문을 선택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향이 이제 또 중요하죠. 자 여기다가 하면은 계단에 걸리니까 지금 이 설계상에서는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근데 자 문을 이쪽에다 붙일 수도 있고 이쪽에다 붙일 수도 있잖아요. 어느 쪽에다 붙이는 게 나을까요? 이쪽에다 붙이는 게 낫죠. 근데 이쪽에다 붙일 수가 있어요. 일단 붙여 볼게요. 자 근데 이 문 방향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요거 저단 요거 스위치 요거 있죠. 요거 누르면은 이렇게 지 멋대로 막 여러 방향으로 가고 싶은 대로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은 그대로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간격을 보면서. 또 이 상태에서 요거 찍어가지고 50 이렇게 바꿔주면은 자 50mm 띄워주신 대로 문이 설치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긴 창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베란다 문이죠. 베란다 나가는 문인데 여기 베란다 나가는 문이 없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 패밀리 로드인데 이게 패밀리예요. 일전에 말씀드리지만 패밀리들 요거 다 패밀리를 불러오는 메뉴들입니다. 이 패밀리들을 조합을 해서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 벽체나 슬라브나 이런 거는 시스템 패밀리라 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고 요거는 그냥 패밀리라고 하게 돼요. 어떤 레빗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등록되어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요 문들 요것들이고 이거 이외의 거는요 이제 불러오기를 해야 됩니다. 자, 문 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러면 패밀리 로드를 합니다. 자, 패밀리 로드를 하면은요 저 옆에 보면 좀 복잡하죠. 요거 찝어가지고 놓으면 여기에 등록이 됩니다. 위치에.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패밀리를 정리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레빗에서 제공하는 거는 매트릭 라이브러리하고 매트릭 디테일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고캐드 레빗도 제가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놓은 겁니다.
일단은 매트릭 라이브러리에 있는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레빗에서 제공하는 거를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건 다 미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하고 안 맞는 부분 많으니까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문 부분, 문을 들어가면은 문 종류가 쭉 나옵니다. 진짜 종류 없습니다. 이중 플러시, 뭐 지하 장비반 있고, 뭐 방풍실 막 여러 개. 이 SSD라는 것도 있고 막, 야, 이거 베란다 문이 없어요. 보시면 베란다 문이 없어요. 이게 미국식이라서 그래요. 미국에는 베란다 문을 안 놓나 봐요. 근데 그나마 있는 게 뭐냐면 이중 패널. 이중 패널은요, 그 저기 뭐지, 그냥 막힌 겁니다. 이중 유리가 있어요. 이 이중 유리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중 양쪽 크기가 다른 거, 이거 콘도 이거 많이 쓰죠. 뭐 반접이 패널도 있고, 사중 유리가 있었는데 사중 유리가 없어요. 저는 이제 이런 사중 유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고캐드에서 다운받은 데서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기도 하고요. 만드는 방법은 나중에 또 강의에 다 들어갈 겁니다. 문 어디야? 기억니들 문. 보면 종류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지도 않네요. 그죠? 제가 해놓고 나서도 이러네요. 사중 유리가 참 이게 국회에서 다운받은 건가? 이게 있는데, 내장 미석이 문. 자, 이 내장 미석이 문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트릭 라이브러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자. 이중 유리문. 자, 요거를 그냥 넣어 보겠습니다. 두 번 클릭을 딱 합니다. 그럼 이중 유리문 등록이 됐습니다. 종류가 몇 개가 있나? 1730부터 1830, 높이 좀 높고 이렇게 여러 개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 막 30, 33mm 나오죠? 이거 왜 그럴까요? 예, 맞습니다. 미국 애들이 인치를 쓰잖아요. 그 인치를 그 밀리미터로 바꾸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안 쓰죠. 1800, 2100 이렇게 써버리는데, 미국 애들은 이렇게 씁니다.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수정하는 건 나중에 하고, 이거 뭐야? 양여다지 문이네. 뭐 이런 문이 다 있어? 이거 아닌데? 잘못 불러왔네? 그럼 또 다른 것도 불러와요. 반접이 이중 유리문, 이중 여다지문, 스테스, 파이어, FSD는 파이어 SD죠. 방화문이죠. 양여다지, 갑종번 양여다지, 방음문, 오버헤드. 진짜 쓸 게 없네요. 이중 플러시 여다지인데, 이중 패널 여다지인데, 어느 걸로 써야 되나. 이럴 때 참 머리 아프다. 안 되겠습니다. 제가 고캐드에서 다운받은 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캐드에도 이제 나름대로 많이는 해놨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막 이것저것 쓸데없는 게 많고. 패밀리 정리. 넷장 미석이 뭐, 자, 요게 좀 요거보다는 요게 우리나라식이 맞으니까 요거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따, 더럽게 크네요. 자, 문을 만들었는데, 이게 또 있으니까 이게 문 사이즈가 더 커요. 아니, 이거 넓이가 얼만데 왜 이렇게 넓어? 그럼 이제 일단 중심선으로 딱 보면 3300이니까 3000 미만짜리 문을 넣어야 되는데, 얘 보니까 3600이래요. 3600밖에 없나? 그럼 이거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조절하냐?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유형 편집 역시, 예. 그다음에 복제, 기존 원안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복제를 안 하고 이름 바꾸기를 바로 해버리면은 원래 들여온 거 자체가 바뀌어버리고 연관된 다른 것까지 다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3000, 오케이. 그 다음에 3000. 이건 고캐드 게 아니라 빌딩 스마트 협회에서 만든 거랍니다. 빌딩 스마트 협회도 너무하죠. 대한민국에서 이런 유리창, 이런 그 거실창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럴 때 한번 까는 겁니다. 뭐냐? 참 어떻게 보면 성의 없이 만들어 온 것 같아요. 네가 움직이면 안 되고 얘가 움직여야 돼요.
그냥 무브를 하겠습니다. 조금 파고 들어갔지만 얘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 보시면은 이 문이 틀에서 문틀이 3000이 나와야 되는데 3150이 나와요. 진짜 짜증난다 그러면은 150을 여기서 빼줘야죠. 2850. 이건 3000 그대로 놔두고요. 문틀까지 3000이니까. 얘 왜 이래? 3850이 아닌가요?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문틀에서 문틀까지 3000. 3100이 나와야 되죠? 아니야.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제 약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 거리가 떨어져야 되니까 뭐 이렇게 된다고 치자고요. 아까 요거 뭐였죠? 여기 요건 1층. 예.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밖을 찍으면 평면도가 나오죠. 이 평면도에 보면 언더레이, 그러니까 밑에 비춰질 게 뭐냐, 1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없음으로 해버리면 이거 사라져 버립니다. 잡히지를 않고 1층이 보이냐 안 보이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베란다인데 베란다는 측벽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측벽을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이 이제 3D를 보시면은 여기 베란다인데 안에 문도 있는데 구멍이 안 뚫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구멍을 뚫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예, 이 벽을 잘라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좀 원시적인 방법이고 가장 편한 방법은 뭐냐면, 자, 건축에 가면은 이쪽에 개구부가 나옵니다. 자, 면별로 나가는 거 샤프트냐, 벽이냐, 수직이냐, 지붕창이냐 요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 요소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뭐 수직을 가지고 벽에다 써도 안 되고 벽은 항상 벽 개구부를 가지고 씁니다. 프로젝트를 저장하라 그러네요. 벽을 선택을 하면은 자, 선택 커서가 나옵니다. 그럼 어느 벽을 할 건지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리라고 나와요. 이 직사각형은 제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편한 대로 드래그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치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요 치수를 선택을 해줘가지고 야 2700 뚫을 거야. 딱 뚫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ESC 빠져나오고 계급으로 선택을 해주면 이 수채 이상은 하죠. 이런 거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단수치기. 그럼 좌우에 딱 200씩 띄어져 있는 계급부가 납니다. 자, 3D로 한번 볼게요. 야, 이거 보세요. 바닥까지 다 뚫렸죠.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 계급부 높이. 예. 요거는 2층에 이제 해당되니까 2층 베이스 간격 띄울 때 베이스 간격 얼마 띄울 거야? 딱 생각을 해보면은, 자, 바닥에서 우리가 난간을 생각해서 1100 정도는 잡아줘야 되겠죠. 자, 미연결 높이가 되죠. 미연결 높이는 자, 얼마까지 올라갈 거야? 우리가 층고가 2700인데 600은 나오니까 2100. 엉뚱하게 내려가 버렸네. 1층으로. 뭐가 잘못된 걸까요? 베이스 구속 조건은 1층이 아니라 2층. 그죠? 상단 구속 조건은 저희 3층. 예, 요 계고부에 된 거니까. 자, 지금 여기서 이게 안 되는 게 뭐냐? 이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이스 간격, 저희 상단 간격을 3층. 이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자, 왜 베이스가 자꾸 왜 자꾸 1층이야? 2층인데.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뚫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3층에도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탭키를 눌러서 복사, 선택한 레벨 3층. 자, 똑같이 합니다. 문도 똑같이 복사, 선택한 레벨 3층.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계구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어졌습니다. 강의가 또 40분이 다 돼가니까 요 강의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코니 창과 발코니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커튼홀 적용되는 부분, 문 집어넣는 거, 이번 강의 시간에는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다음번 강의 시간으로 자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번 강의에서 뵙겠습니다.